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주식 멘토 강동진입니다. 오늘은 선물투자법 교육 강좌 제3번째 강좌가 되겠는데요. 거래 시스템, 구체적으로는 3중 스크린을 만드는 과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대상을 코스피 200 선물지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선물지수는 빠르기도 빠르고 또 복잡하고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방향을 판단해야 되고 또 빠른 흐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3중 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자에 맞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느끼겠습니다만 주식 투자의 경우는 투자를 위한 HTS라는 거래 시스템이 있고요. 여러분이 자주 활용하는 것이니까 눈에 익고 또 자주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수 선물 하나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상하시고 이 강좌를 들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보고 그래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잘 보고 잘 판단한다는 것의 개념은 우리가 확률적 과정에서 그 개념을 좀 다루었습니다. 제가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환경을 확률적 과정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움직일 때는 종잡을 수 없이 변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확률적 과정에서 다른 주식과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듯이 이 지수 선물도 움직이는 것이니까 3중 스크린에서 이런저런 규칙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거래 시스템은 여러 용도가 있을 것인데요. 투자자에게는 거래의 편의성이라는 것, 좀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잘 보고 하는 그런 수단요. 또 다른 하나는 좋은 정보를 그 시스템이 제공을 하거든요. 현재 오르는 방향인지 내리는 방향인지, 그리고 강도가 좀 센 것인지 좀 약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저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애매한 것인지 등등 여러 유형의 고객들이 판단 지표로서의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3중 스크린을 잘 활용하고 또 숙달되게 씀으로 인해 가지고 비로소 자기가 자주 쓰는 도구가 되어야 이 스크린이 여러분에게 기묘하고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거래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는 자동 매매 시스템 이런 것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알고리즘 매매를 하시는 분의 경우는 이런저런 알고리즘 유형의 거래 시스템을 또 다루었을 것이고요. 거래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3중 스크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은 지수 선물이 주식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크고 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 버리면은
적응하기가 또 적용하기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유형으로 만들었는데 안에 대신에 그 내용들을 숨겨 놔 가지고 심어 놓아 가지고 투자자들이 혹은 교육자들이 숨겨진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리고 편리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심리 안정을 위해서 이 거래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 3중 스크린의 경우는 숙달되고 또 여러 과정들을 반복 학습함으로 인해 가지고 눈에 익고 그리고 다루기가 편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수익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중 스크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3중 스크린은 이 용어 그대로 스크린이 3개라는 것입니다. 3개가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이 HTS에서 일간 차트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간 차트를 연상을 하면은 그게 스크린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30분 차트를 하나 뽑는다 그러면은 그게 또 스크린이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스크린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6분 스크린을 하나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이 3개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는 일간 스크린, 두 번째는 30분 스크린, 세 번째는 6분 스크린이요. 이 3개를 합쳐서 놓은 것이 3중 스크린입니다. 그런데 그 큰 것을 어떻게 3개로 합쳤을까 궁금해 할 텐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스크린을 보여드리면은 그렇게 합쳤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3개의 스크린은 용도가 각기 다르니까 그리고 또 만드는 방법도 다르니까 그 내용도 또 다루게 될 것이고요. 장기 차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요. 일간 차트. 일간 차트 하나는 우리가 거래할 때, 주식을 거래할 때나 선물을 거래할 때 잘 쓰지 않는 그런 차트일 것입니다. 오히려 먼 추세, 장기 추세를 판단하고 분석할 때 쓰이는 차트고 우리가 당일 매매를 할 때는 이것이 너무 느슨해 가지고 쓰임새가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간 차트가 3중 스크린에서 쓰이는 용도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장기 추세가 어떤 그림이지 그리고 전체적인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이지 등등 전략을 수립할 때 쓰는 용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환경인지 추세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리고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률로 지금 임박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는지 등등 전략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장기 차트, 장기 스크린이 쓰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스크린이 되겠는데요. 중간 스크린은 전술적으로 활용되는 스크린인데요. 전술적인 활용도가 대단히 자주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스크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다루게 될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1개의 각종 보조지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개념들, 기술
기술들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술을 수립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전술을 다뤄야 되니까, 한 개, 두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이런저런 수단과 패턴과 파동과 황금 분할선 등등이 안에 들어가서 그때그때마다 기묘하게 활용되는 스크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합적으로는 전술 스크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기 차트, 단기 스크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투자자들이 실제 진입하고 청산하는 자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스크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목표로 하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할 때 자주 보는 스크린이 이 세 번째 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또 실수를 하기도 쉽고 해가지고 좀 예민하게 판단하고 또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스크린이다 그래가지고 전술적 스크린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진입과 청산을 위한 거래 스크린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중기 스크린, 그리고 장기 스크린, 단기 스크린 이렇게 세 개의 스크린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구성이 필요할 거잖아요. 가운데 스크린을 여러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스크린이 제일 중요한 스크린인데요. 이게 전략 스크린이면서 30분 차트로 만든 스크린입니다. 30분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장기 스크린이 있는데요. 이 왼편의 장기 스크린은 일간 차트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30분에서 여러분 5를 곱하면은 30분에서 5를 곱하면은 150분 스크린인데요. 150분 스크린 이것이 장기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좀 더 큰 일간 스크린은 5시간 스크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50분에서 5시간 정도를 늘려놨으니까 굉장히 긴 흐름의 스크린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 스크린이 왼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5를 나누면 됩니다. 30에서 5를 나누면은 6분 스크린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편의 세 번째 스크린은 6분 시간 간격으로 디자인이 된 스크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3중 스크린은 알렉산더 엘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 기술적 분석의 대가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신경정신과 의사 출신인데요. 주식 중독증 환자를 오랜 기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주식 쪽에 기술적 분석 쪽에 차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기술적 분석의 유명한 분으로 변한 것이고요. 실제로 트레이딩의 대가로 변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1980년대 후반에 이 3중 스크린을 고안해가지고 금융학회지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것이고 그 원래대로의 3중 스크린은 5배 간격으로 시간 간격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30분 차트는 그대로고요. 왼편에 일간 차트로 소개한 이 부분은 엘드 박사의 경우는 5를 곱했으니까 150분 차트를 권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역시 6분 차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라고 그러면은 HT에서도 발달이 잘 되지 않았을 때고요. 컴퓨터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을 때이니까 그분이 얼마나 오래전에 이런 해안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이제 3중 스크린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가운데 스크린이 30분 차트입니다. 30분 차트로 예,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원으로 예, 번호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11개 정도의 기법과 패턴이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단 한 가지의 이 파동론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1파, 2파, 3파, 4파 등등을 보고 또 배웠을 것입니다. 파동론이 여기에 활용되는 것을 사례로 이렇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편에 이 전술적 차트, 진입과 청산을 위한 그런 스크린인데요. 이 스크린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투자자가 당일 거래할 때 포인트를 정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스크린요. 첫 번째 스크린의 경우를 보면은 여기 보조 지표로 그린색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시는 지금 추세가 하방으로 기우는 초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보조 지표와 함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판단하기 위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중 스크린의 활용의 한 단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중 스크린의 하나의 스크린인데요. 여러분들이 HT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봉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를 갖고 이제 이 폭을 좁힌다든지 안에 여러 기술적 이동평균선 등등을 디자인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옆으로 이 횡으로 그어놓은 선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횡으로 그어놓은 선이 황금 분할선이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쓰이고 있는데요. 이 황금 분할선 이론은 어디 공식적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되었는데요. 8년 전쯤에 캔스마일 주식 투자법에서 소개한 선이 되겠습니다. 횡으로 일정 간격의 선을 넣어 가지고 추세를 판단한다든지 시장을 분석할 때 쓰이는 용어로 황금 분할선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3중 스크린에서도 이 황금 분할선이 기묘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안에 이 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지는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지표가 쓰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제일 아랫단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에 보면은 오실레이터라는 용어를 듣거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오실레이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추세를 판단한다든지 강도를 판단할 때 쓰이게 되는데 이 보조 지표가 역시 3중 스크린에 이런 모습으로 편입이 되고 또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크린의 모습 중에서 오실레이터 이외의 이 상대 강도 지표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황토색의 색깔이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죠? 그죠? 이게 좀 강도가 진한 것이 다음 스크린에도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파란색 계통의 이런 색깔이 또 보이고 좀 연한 쪽으로 이런 색깔이 보이고요. 이런 게 보일 것입니다. 이 배경 안에 상대 강도 지표를 넣어 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 칸에서 황토색이 점점 두께가 두꺼워졌을 때 보면은 이 강도가 점점 세진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 황토색이 점점 두꺼워질 때 이게 상승 강도가 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이 배경의 색깔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강할 때는 반대로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배경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파란색으로 변할 때 약간 반등할 때는 조금 엷어졌다가 이 하강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은 이쪽에 그 밴드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유형으로 파동의 방향하고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안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 이제 룰이 되겠는데요. 원칙과 규칙이 되겠는데요. 제가 진입과 청산을 할 때 전략 스크린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전략 스크린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가운데 스크린하고 오른편 스크린, 전술 스크린인데 전술 스크린에서 결정을 하고 전술 스크린에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략 스크린은 전체적인 추세 방향을 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내가 그 상위 스크린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 스크린의 그 추세 방향을 항상 존중하고 결정을 해야 내가 엇박자를 만나지 않고요. 또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 스크린에서 상승이고 전술 스크린에서 상승일 때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전략 스크린에서 상승인데 전술 스크린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하락의 후반부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방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전략 스크린도 하락하고 전술 스크린도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역시 관망하는 겁니다.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전략 스크린은 하락하는데 전술 스크린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승의 후반부이니까 부쪽이요. 하방을 공략할 준비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 스크린하고 두 번째 스크린의 방향이 같을 때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관망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상승과 하락의 방향이 차이가 날 때, 다를 때 결정을 준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룰은, 이 규칙은 엘더 교수가 책으로 권하는 규칙인데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조율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하는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 전략 전술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따로 습득하고 매매 결정할 때 여러분의 것으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거 그대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또 아울러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까 스크린 3개를 보여드릴 때 이 가운데 스크린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단지 엘리어트 파동 이론 1개만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의 스크린의 모습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안에 보니까 쉐기형도 보이고요. 빨간색으로 삼각형의 그림이 여러분 그려질 것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의 모습으로 채널형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초록색 진한 원으로 되어 있는 패턴의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 패턴을 보니까 헤드앤숄더 유형의 하락 전환의 모습이기도 하고, 좀 더 크게 보니까 스크린의 위에 보니까 역시 점으로 되어 있는 이 초록색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하락 추세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오른편에서 전략 포인트를 정한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세 개의 스크린은 매일같이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쓰이는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전략 전술을 통해서 하나씩 대단히 자세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거래 시스템의 환경 변화인데요. 3중 스크린은 추세 추종과 역추세 추종 기법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추세 추종요? 상승 방향일 때는 상승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락 방향일 때는 하락 방향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건 추세 추종이거든요. 역추세 추종 기법은 뭔가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의 추세를 따라가다가요, 그 반대 방향의 전략을 역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의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상승할 때 상승을 마치면은 수익이지만은 상승할 때 상승을 마치지 못하면은 손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락을 따라가서 하락 방향을 맞췄을 때 수익이지만은, 하락 방향인데 하락 방향을 마치지 못했을 때는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역추세 추종 기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과 역추세 추종 기법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지난번에 배웠던 네 가지 유형의 특징이 이 기법으로 설명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에서 매매 결정을 하는데요, 확률적이니까 시시각각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판단할 때 이게 상승 방향으로 오르는 것 같아 가지고 윗 방향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두 칸 정도 오르다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3중 스크린이 매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이 3중 스크린을 보면은 매매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애초에 확률적 과정에서 배웠을 때 종잡을 수 없이 바뀐다 그랬는데, 수단을 하나 주니까, 툴을 하나 주니까요, 매매하는 포인트가 딱 정해진다고 금방 또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확률적 과정이거든요.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런 환경에서는 여기가 진입 포인트고, 이런 환경에서는 저기가 좋은 지점이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요. 완벽한 결정은 아예 안 되는 것이니까 손실이 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70% 이상의 승률이 나오면은 제가 이거 성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백서에서.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70% 정도의 확률로 결정을 하면은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3번 중에서 1번 정도는 손실이 나고 2번 정도 이익이 나면은 잘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목표는 승률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스에서 또 제가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이것의 목적 함수가 승률인데 우리가 다루는 방법론이 발견적 방법, heuristic method라고 얘기했잖아요. 경험적 방법, 발견적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발견을 하고 경험을 오래 해가지고 내가 숙달되는 것이거든요. 숙달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 함수하고 내가 쓰는 방법론이 뭐라는 것은 본 교육의 첫 번째 강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하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3중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뭘 물어보느냐면은 교육 강좌를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중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잘생겼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 전략 전술이 그 안에 들어가고 다 배우고 한 뒤에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모의 과정과 그 사전 단계에서 숙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중 스크린을 잘 만드는 것은 학술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그게 아니라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상해 본다 그러면은요, 그 달인은 주차할 때 너무도 능숙하게 주차를 잘 시키고요. 그리고 만두라든지 이런 음식을 만들 때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빨리 만두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숙달된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익숙하게 되고 또 확률을 높이게 되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술적인 방법론, 이건 heuristic method,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이 습득하는 것은 기법이 아니라 기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고요. 기교입니다. 기교, 테크닉요. 마치 운전사가 운전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운전을 해보는 것과 꼭 같은 것이고요. 아이스링크장에서 유명한 선수가 고개를 하는 것은 점프도 하고 싱싱 달리고 또 빙글빙글 돌고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열심히 자주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3중 스크린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주 만들고 분석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일정 수준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항상 자전거를 잘 타고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수영을 잘하고요. 아이스링크에서 빙글빙글 잘 도는 선수는 또 항상 그렇게 잘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3중 스크린을 능숙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면은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에 이 삼중 스크린이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만들기 과정을 오늘 다루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소개를 하겠는데요. 추세 방향, 추세 전환을 또 판단하는 과정 등등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고 그리고 3중 스크린도 만들고 3중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는 전략 전술도 다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하고요.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유형의 차이가 있는데요.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해보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 닥쳐진 그런 과제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너무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투자 심리입니다. 여러분 주식 과정에서도 꼭 같으니까 주식으로 안 되는 분의 경우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 이외에 잘못되는 경우가 제일 큰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요인, 이것도 추상적입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욕심입니다. 내가 진입하는 순간에 욕심이 과해가지고 두 계약 정도를 들어가는 것이 초보자에게 맞는데 내 계약을 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뚜렷하게 보이니까 10개 정도로 푹 질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의 모양이라든지 강도를 보면은 한 칸 정도, 두 칸 정도의 폭으로 오르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은데 그냥 두 칸 정도 올랐는데 욕심이 과해가지고 4칸 정도까지 가는 것을 나는 볼 테야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거 과한 욕심 맞죠? 그죠? 그 다음에요. 오르다가 수익이 났는데요. 갑자기 아래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놀랍죠? 두렵죠?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래에다 그냥 쏟아버려요. 이 손실이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갑자기 5분 만에 50만 원 정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청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과한 욕심의 반대편이 되겠죠. 이것은 과한 두려움, 과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같으면은요,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율,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요. 그래서 모의 투자 과정에서 여러분들 심리 안정을 위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한 욕심 부분하고 과한 두려움 부분을 완화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매매 결정을 할 때 그 매매 실수, 거래 실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배제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가 불안할 때는 결정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심리가 불안할 때는 아예 결정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 아니면은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뭐 두려움이라든지 잘못된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물어봐요, 제가. 보면은 아니까. 진입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고스란히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과하게 욕심을 부렸고, 공포 상태에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이 결정을 했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교정을 해드립니다. 즉 여러분들이 진입할 때, 청산할 때 대단히 맑은 정신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편한 상태로 하셔야 되고요. 이게 연습 때부터, 모의 과정 때부터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결정을 할 때, 매도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대단히 편안한 상태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좀 가하게는요, 야단을 칠 때는 그래요. 제정신으로 했느냐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 세속적으로는 제정신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결정할 때 제정신으로 하기만 한다 그러면은 주식과 선물 쪽에서의 손실의 확률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6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때 심리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헤아리시고 이 심리 부분을 항상 가중치의 높은 위치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확률 60%에서 70% 정도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3번의 시도 중에서 2번 성공하면은 잘하는 것이라고 제가 격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 그 과정에 목표 성률도 70%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70%가 어떻게 학술적으로 증명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3번 시도 중에서 2번 이기면은 성공하는 거라고. 그걸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입증하는 이론이 기대치 이론입니다. 성공 확률에 수익을 곱하고 실패 확률에 손실을 곱해서 그걸 합치면은 내가 가져오는 수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번 시도에 2번 성공하는 것 같으면은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성률 70%를 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기대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 개수를 작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죠? 그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작게 하면은 마음의 부담도 적고 그러니까 확률이 올라갈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확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너무 소소하게, 너무 자잘하게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은 5라는 정도의 포텐셜, 잠재 능력이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확률을 또 높게 하기 위해서 2라는 숫자만큼만 발휘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확률을 너무 높이지 말고요. 확률을 좀 줄이고 내가 내 잠재 능력을 더 발휘하는 쪽이요.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초보자가 처음 거래를 할 때 코스피 200 선물을 거래를 할 때 4계약 정도를 제가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계약 정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실전에 접어들었을 때 2계약 정도로 좀 조심조심 하라고 모의 때는 4계약 정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확률적으로 좀 부담이 될지언정 연습이니까 70%를 맞추는데 4계약 정도를 하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2계약으로 줄이는 것은 바들바들 떨 거잖아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더 긴장할 거잖아요.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확률이 줄어드는데 내 계약으로 하면은 실패의 맛을 더 자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할 때는 모의 때의 절반 정도로 줄여가지고 내 계약에서 2계약으로 줄어든 것이죠. 대신에 확률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확률을 높이는 것과 자기가 거래 규모를 늘리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니까 이 조합을 잘 맞춰가지고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확률을 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확률이 100%가 좋은 것이 아니고 확률이 어느 정도 70% 정도의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30% 정도의 손실 확률을 갖고 있어야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본 강좌를 통해 가지고 3중 스크린을 만들게 되거든요. 만들고 난 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중 스크린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속속 여러분들 뇌리 속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오늘까지 3번째의 선물 강좌법 강의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단 3개 올라왔습니다. 3번째 계단을 올라온 것이거든요. 앞으로 12계단까지 남아 있습니다. 12번째 계단에 보석과 같은 선물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보석을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해서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계단 하나하나씩을 다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에 2개, 3개를 생략하고 그 위에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째 계단까지 올라왔으니까 나머지 계단까지도 차근차근 오르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유명한 트레이더로서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